폐자원의 재탄생!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한 재생유 기술부터 물에 녹는 친환경 생리대까지 자연을 지키는 친환경 기술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인천광역시. 그런데 쓰레기를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한 남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지금 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쓰레기들인데요? 네, 저희는 이렇게 쓰레기로 기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기름을 만든다?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어디론가 안내하는데 이게 바로 저희의 기술이에요. 이게요? 네, 이 안에 든 게 바로 쓰레기로 만든 기름? 저희가 폐 자원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재생유입니다. 소중한 자연과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는 골칫덩이 플라스틱. 매립과 소각도 이젠 더 이상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안을 하다가 폐플라스틱이 원료가 석유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때 폐플라스틱 원료들을 가득 싣고 들어오는 차량 한 대. 이 어마어마한 양의 폐플라스틱들은 열을 분해하는 공정을 거쳐 기름이 된단다. 이것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유통 지침에 따라 저희가 원료로 공급받는 폐 비닐들입니다. 한 번 작업할 때 처리하는 쓰레기의 무게만 해도 무려 10톤에 달한다는데 어떤 쓰레기들을 이용해 기름을 만드나요? 보이시는 것은 저희가 재생유의 원료가 되는 쓰레기 뭉치들입니다. 이 쓰레기 뭉치들 안에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등 다양한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들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또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들 모두 이곳에선 재생에 쓰이는 소중한 자원이 되어준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거나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부분, 이런 폐 비닐류들을 저희가 원료로 공급받아 기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폐자원. 이게 모두 정상적인 기름이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원료로 공급받는 저런 폐비닐 쓰레기 중에는 이제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열분해가 되지 않는 이제 아더나 혼합 성분의 플라스틱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정에는 열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재로 남기 때문에 열분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50도의 온도에서 무려 16시간 이상 열을 가해 플라스틱을 녹여낸다. LPG 가스를 처음에 연료로 사용을 하고 열분해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100도에서 150도 사이엔 수분이 생겨나고 200도 이상부턴 가스가 발생. 그리고 마침내 450도에 이르러서야 플라스틱이 완전히 녹으며 가스 형태로 변한다. 이때 발생한 가스는 유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제시켜줘야 한단다. 촉매탑 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조한 계질 촉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깨끗한 연료유 액상 형태의 재생유가 생성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제된 가스는 냉각 과정을 거쳐 액체로 바뀌는데 수분 같은 경우는 유분과 극성 차이로 인해서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가 되는데 기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옆구리에 이 파이프를 통해 기름 저장 탱크로 이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냉각 과정에서 냉각되지 않은 가스는 한 번 더 정제시켜주는데 다 쓰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응축 가스를 그냥 내보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단에 가스 세정 공정을 설치해서 비응축 가스와 중화제가 만나 한번 중화 반응을 거친 뒤 저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반응 공정의 재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이는 16시간 중 초반 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1시간은 정제된 비응축 가스를 재사용하기에 더욱더 친환경적이라고. 이렇게 걸러진 기름은 불순물을 제거해 재생유로 탄생한다. 장장 16시간에 걸쳐 탄생한 재생유. 이 기름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이 기름은 등유와 경유 대체 연료로서 농업용 보일러나 화력발전소 등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원천 기술에 대해 신기술 인증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특허까지 받았다고. 모든 과정이 친환경. 앞으로도 그 가치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싶다는데요. 저희 기술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러 온 곳, 서울특별시. 안으로 들어가니 각자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 유심히도 본다. 뭘 그리 관찰하는 건지. 그런데 그때, 어라? 무언가를 변기에 버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저 여기 특별한 생리대가 있다고 해서 오늘 보러 왔습니다. 특별한 생리대요? 네, 이건 그냥 변기에 버릴 수 있는 생리대라고 해서 오늘 보러 왔어요. 변기에 버린다고요? 네, 생리대를 변기에 버리다니 말도 안 돼. 바로 이게 변기에 버릴 수 있는 생리대입니다. 이게요? 네, 모양새는 일반 생리대인데 백문이 불여일견. 진짜 변기에 버려본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물까지 내려보는데 심지어 잘 내려간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니까요, 생리대를 그냥 변기에 버리더라고요. 네, 저희가 개발한 생리대는 쓰고 나서 변기에 바로 버릴 수 있는 소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변기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건지 그 진실이 궁금한데 일반 생리대와의 차이점은 뭘까? 팬티라이너의 사용 목적이 그 분비물을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사용을 해왔어요. 완벽한 방수 기능을 위해 기존 생리대에서 비닐과 부직포는 필수 자재였다고. 여성 한 명당 일반적으로 생리대를 평생 12,000개 이상 버린다고 환산을 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왔던 비닐. 기술자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단다. 방수를 하기 위해서 꼭 비닐만 사용을 해야 될까? 다른 친환경 소재로 대체가 안 될까? 이제 이게 저희의 의문점이었고, 그래서 개발한 게 친환경 방법으로 방수할 수 있는 펄프. 천연 펄프 소재로 이루어진 기술자의 친환경 생리대. 2년간 밤낮 없는 연구 끝에 개발해냈다고. 커버층이 이렇게 살에 닿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이나 분비물을 흡수하고 머금을 수 있는 이런 흡수체가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친환경 펄프 소재 방수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에 녹아버리는 펄프. 방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패드 위에 액체를 뿌리고 무게추를 이용해 1분간 압력을 주었더니 과연 그 결과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다. 이유가 궁금한데 여기에다가 저희는 방수력을 입히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인 그 비닐 코팅을 하는 게 아니라 천연 기름막을 이 표면에 균일하게 형성하도록 했어요. 비밀은 바로 이 종이에 있다. 기술자가 특수 제작한 이 종이는 천연 기름막을 코팅시켜 일반 화장지와 달리 물에 강한 것이 특징이지만 양면 모두 물에 닿는 순간 바로 물을 흡수한다. 기름은 우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우지는 흔히 마시는 우유팩 안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먹고 하는 데도 다 쓰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한 기름입니다. 기존의 생리대는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고분자의 화학 흡수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최대 1000배의 부피까지 흡수한다고. 이 가루가 들어간 생리대는 보송보송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게 나중에 분해가 될 때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물에서 그대로 녹는 흡수체를 사용하기에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최대 흡수해야 되는 생리혈의 양이 20ml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한 흡수체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의 생리대는 커버층 역시 100% 천연 펄프로 만들어 물에 닿았을 때 그대로 녹는다. 플러셔블 원단은 말라있을 때 보통은 거칠다는 느낌을 내지만 저희는 직접 살에 닿는 부분에 착용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자의 생리대는 착용하는 동안은 물을 방수하다가 물에 닿는 순간 기름막 코팅이 깨지며 수압에 의해 완전히 풀어진다. 사람에게 안전하고 자연에도 무해한 기술로 다양한 특허까지 받은 기술자. 먼저 수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소재들은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지금 소재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모양으로 분해가 됩니다. 단순 위생용품을 넘어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데 생리혈 자체도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생리혈 가지고 건강 지표로 활용해서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생리대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또 다른 생리대를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는 기술자. 더 이상 내가 생리하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닐 쓰레기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친환경 생리대를 개발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남다른 소신으로 환경을 지키는 데 일조하는 기술자들을 앞으로도 쭉 응원합니다.